네,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QM3 미디어 쇼케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QM3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B 세그먼트 SUV를 부흥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코나라든지 티볼리 아머, 그리고 스토닉 같은 이런 SUV들과 경쟁하는 모델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차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생산돼서 건너오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럼 일단 이 QM3 페이스리프트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브랜드나 자기의 고유의 그런 패밀리 룩을 갖고 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디자인 총괄을 담당하는 로렌스 반데네커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르노의 패밀리 룩은 사실 저는 조금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에 이 디자인을 조합을 해도 잘 어울린다. 이거는 그 패밀리 룩이 가지는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헤드램프나 그릴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달라졌어요. 그릴 디자인이 달라졌고, 이제 그릴 안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넣기도 했고요. 페이스리프트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알파벳 C를 형상한 주간 주행등인데, 사실 그 상위 모델 SM6라든지 QM6 같은 경우는 이 눈에 붙어 있죠. 이 헤드램프에 붙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서 안개등을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일단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새롭게 변했어요. 크게 뭐 역동적인 느낌은 들진 않는데, 일단은 투톤 컬러로 잘 처리되어 있고 17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물론 서스펜션은 그냥 토션빔인데요, 코나 같은 경우는 18인치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QM3는 17인치까지 들어가고, 근데 지금 이 앞바퀴 같은 부분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바퀴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드럼 브레이크가 절대적으로 성능이 약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죠. 자, 뒷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대신 이런 또 없었던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SUV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QM3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다양한 컬러도 컬러지만 투톤, 뭐 요즘은 이제 다 하는 거죠. 코나도 하고 뭐 스토닉도 하고 티볼리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장 먼저 퍼뜨린 거는 이제 QM3였고, 지금도 이런 이 룩, 톤이 달라지는 부분, 색상이 달라지는 부분의 디자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톤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닛이 엄청 가볍습니다. 가스 리프트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B 세그먼트 SUV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 투덜거리고 보닛 너무 무거워 했는데 이건 그냥 올라가. 사실 이거는 낑낑 올려서 이렇게 꼽는 게 맞아요. 거기서 돈 아끼고 사실 다른 부분 좋게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뭐 올릴 때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 디젤 엔진 한 종류만 들어옵니다. 그 1.5L 뭐 디젤 엔진인데, 뭐 르노가 상당히 잘 쓰는 엔진이고, 뭐 다른 브랜드에게도 많이 수출을 하는 엔진입니다. 르노의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르노 소형차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게트락에 이제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성능적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최고 출력이 가장 낮습니다. 최고 출력은 9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2.4인가 뭐 그래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효율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엔진이에요. 그래서 스토닉이 아무래도 이 차보다는 조금 마력을 높여서 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효율은 지금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B세그먼트 SUV 중에서 이 17인치 타이어로서는 가장 좋은 연비를 뽑아냈고,
사실 예전부터 QM3는 연비조끼로 좀 유명했어요. 물론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이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데 인 스페인 이렇게 적혀져 있죠. 스페인이 뭐 자동차를 그렇게 잘 만드는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이 세아트가 있긴 한데 뭐 여러 공장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좀 인건비가 이런 중유럽보다는 싸기 때문에 좀 많이 맡기는 것 같은데, 이게 수입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여러 보험회사를 좀 찾아서 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 앞좌석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제가 사이즈를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보다 다리가 좀 길죠? 그런데도 사실 공간이 상당히 넓으네요. 저 QM3가 이렇게 넓은지 새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앞으로 간 건 아니죠? 아니, 좀 앞으로 갔나? 아니, 그래도 굉장히 넓어요. 의외로 넓어요. 이런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센터 이 박스가 좀 완전히 밑으로 이제 깔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제 눈에 보이는 시야들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일단 천장이 좋아요. 천장 같은 경우가 뭐 코나라든지 스토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게 천장을 파서 좀 답답한 느낌, 눈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천장을 파지 않았어요. 천장을 파지 않았고, 지금 글라스 루프는 없지만 어쨌든 천장을 파진 않았지만 상당히 쾌적합니다. 실내 공간이요. 역시 그 B 세그먼트 SUV답게 송풍구는 없고, 지금 이 차는 열선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 스토닉과 마찬가지로 이 도어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역시 스토닉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는 이렇게 암레스트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코나나 스토닉을 타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기바람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자도 신기하게 접히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볼리는 일단 뒷좌석 등받이가 5도로 이렇게 좀 기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 엉덩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래서 넓은 거였어. 이게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제가 더 넓게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통은 이 정도였어요. 제가 옛날에 탔었던 QM3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이 밑을 통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 이게 최대로 당긴 건가요? 이게 최대로 당긴 거, 이게 최대로 민 거. 오, 되게 넓다. 이거는 다리 꼬는데? 우와. 장난 아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그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긴 하지만 꽤 기발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제가 뒤로 지금 민 상태에서 트렁크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트렁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좁긴 좋다. 네, 이걸 뒤를 미니까 일단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네요. 그리고 밑에 공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세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쪽 밑쪽에 레버가 있어요. 보시면 이 밑쪽 레버가 있는데, 이걸로도 이 안에서 이걸 잡았다가 밀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로도 뭔가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은 이런 기능이 없나요? 이거보다 좀 큰 차들은 뭐 C 세그먼트만 가도 이렇게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되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B 세그먼트에서는 QM3가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좁다. 티볼리라든지 코나에 비해서는 조금 좁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스토닉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이런 숫자라든지 크기에 조금 연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차는 좀 B세그먼트 중에서도 성능도 좀 낮고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차와 가장 비슷한 차는 스토닉이에요. 결국엔 스토닉도 이 차랑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엔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스토닉은 QM3랑 붙는 차고 티볼리는 코나 붙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좌석 수준이, 이런 플라스틱 수준이 코나에 미치진 못해요. 코나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 그 티볼리가 디자인이 조금 후졌을 뿐이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그거는 그렇게 뒤처지진 않거든요, 의외로.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스토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좀 미래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직관적이죠. 다이얼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런 7인치 시스템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T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유리한 부분이고, 이 온카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이런 앱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링 기능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IT 관련된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을 좀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고, 이런 암레스트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전부 다 수동이에요. 이건 다 수동인데, 저는 이 돌리는 방식은 좋습니다. 돌리는 방식은 좋은데, 이게 왜 여기가 있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팔이 각도가 나오지가 않아. 팔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꺾어서 돌려야 돼요. 아니면 서로 옆 사람 거를 돌려주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 봐.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 이상한 거 같아요. 병맛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잡아 뽑을 수도 있고 위아래도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했던 게, QM3가 좀 발전한 부분이 좀 안전 장비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지금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있고요. 처럼 지금은 좀 안 나오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돌리면 이렇게 가이드가 표시되는 부분도 좋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B세그먼트에서 이런 장비를 보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것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키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USB를 여기다 꼽아야 되네요. 신기하다. 여기다 꽂고 폰을 충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QM3의 특징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여는 거. 이런 식으로 여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 크기도 큰데 뭔가 이 밑으로 열었을 때는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랍형이기 때문에 물건이 거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색깔로 한번 가볼까? 근데 이 차는 조금 더 트림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액센트들도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굉장히 히트 쳤었던 상품 중에 하나죠. 이게 태블릿 PC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빼서, 갤럭시 탭 같은 거. 갤럭시 이게 뭐야? 제가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는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 케이스를 또 낀 거구나. 평소에는 그냥 이게 태블릿 PC로 쓰다가 차에 탔을 때, 그래, 뭐 내비게이션 틀고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옆 사람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전 이거 상당히 좋다고 봐요. 아까 이쪽 부분에 USB 단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네. 더 안 좋아진 USB 꽂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12V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없지? 그리고 이 조명이 좀 잘 나오는 데서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급 트림이니까 좀 실내가 많이 다릅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차가! 최고급 트림이지만 역시 이 전자동으로 시트는 안 움직여요. 이거 계속 돌려줘야 돼요. 계속 돌려줘야 되고, 확실히 아까 거는 딱 인조가죽이고, 이 나파가죽 시트가 느낌이 이거는 최고네. 이 시트 부드러운 느낌은 진짜 코나도 잽이 안 돼. 내가 코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가죽 질감은 확실히 가장 좋습니다. 이건 약간 고급차 같아. 자, 요런 부분이 뭐 고급스러움을 좀 미는 부분, 르노 삼성차가.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이거는 사치지. 이건 정말 B세그먼트의 사치입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가죽이 사용됐고, 이런 스티치까지. 스티치도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렇게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꽤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비싸겠죠. 지금도 이 QM3의 최고급 모델이 거의 2,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차도 거의 그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내 조명도 전부 LED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B세그먼트에서 글라스 루프를 좀 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가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도 썬루프가 굉장히 좁은데, 이 차는 굉장히 개방감이 큰데 열리진 않습니다.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닫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지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QM3가 나옴으로써 사실 이제 트랙 빼고는 전부 신차가 나온 거예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요. 크게 높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스토닉이 워낙 싸게 나왔고, 코나라든지 경쟁력 있는 SUV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QM3가 2,20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는 거를 생각하면 아마 거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때 박동훈 사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B세그먼트 SUV 시장이 9배나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린 것이 QM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때는 QM3가 정말 주연이었고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주인공이 과연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